안녕하십니까. 캠핑카 TV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믿고 보는 방송 캠핑카 전문 리뷰 채널 캠핑카 TV의 장인기입니다. 오늘은 캠핑카 리뷰가 아닌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한창 지금 제가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24일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상 교육이 있어서 지금 한창 가고 있습니다. 오늘 2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작자분들을 모여놓고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안내를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중고 승합차 12인승 이상, 그 다음에 신차 승합차를 가지고 구조 변경이 됐었는데요. 향후에는 승용차, 그 다음에 승합차, 화물차, 스타렉스 3밴, 6밴, 그 다음에 탑차, 시티밴, 워크스루밴, 중고차를 가지고도 캠핑카로 구조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상당히 좋은 정보들이 아마 안내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2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한국안전교통공단 자동차 연구원 2층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좋은 정보 같고요. 제가 참석을 해서 영상 촬영을 의뢰를 했었는데 영상 촬영은 좀 안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녹음을 해서라도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와서 제가 재가공을 해서 캠핑카 구독자분들과 그 다음에 자작을 하시는 분들, 자작을 지금 한창 진행을 하시려고 이 3월 달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작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중고차 가지고 제작하시는 분들도 중고차를 가지고 저렴하게 제작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마련되는 거니까요. 상당히 그 개선이 되는 그런 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트럭 캠퍼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트럭 캠퍼 법안도 2월 28일날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분들 트럭 캠퍼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해서도 상당히 초관심사에 있는데요. 트럭 캠퍼를 제작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는지 스펙 관련된 사항, 법령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 있게 오늘 촬영을 해서 영상에 담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 화성의 교통안전공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교육장이 어디예요? 이거 같이 가시면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에 2월달부터 약 9월달까지 약 7개월간 캠핑카 연구 용역을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큰 권리속이었던 저희 법령에서 캠핑카 승인을 승합자동차에만 인정되어 있던 부분을 지금 차종 확대, 전 차종 캠핑카를 승인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올해 8월 27일날 개정이 되었고요. 내년 2월 28일부터 이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안 들리시죠? 제가 녹음을 했었는데 녹음 상태가 고르지 못한 관계로 나레이션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용인즉슨 작년이죠.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용역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결과 기존의 승합차로만 캠핑카로 구조 변경이 됐던 사항을 올해 8월 27일날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전차종에 대해서 캠핑카로 튜닝 및 구조 변경이 될 수 있게끔 법안이 마련되었는데요. 시행되는 날짜는 2020년 2월 28일날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화물차와 특수차 간의 상호 차종 변경 튜닝이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화물차를 캠핑카로 구조 변경하거나 구조 변경된 캠핑카를 화물차로 다시 재구조 변경할 수 있는 서로 상호 간의 튜닝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과 취침 인원이 최소 기준 승차 정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취침 공간을 1800에 500에서 1700에 500으로 약간 10cm 정도 줄여서 제작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캠핑카 튜닝 활성화 방안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인 이하에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11인승 이상의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는 승합자동차.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중에 승합자동차 가나 다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항이 삭제될 예정인데요. 다항을 보시면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 이 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삭제되는 이유는 캠핑용 트레일러를 견인 자동차로 운행 시에 사람이 탑승하면 안 되는 사항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탑승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승합 자동차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삭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캠핑카 승차 정원 증가 허용 기준에 대한 법안이 마련될 예정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스타렉스 3벤이나 르노마스터 3벤 차량은 3인 탑승, 3인 취침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동식 업무 차량으로 제작이 됐는데요. 향후에 캠핑카로 구조 변경이 된다고 할 경우 6인승까지 승차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적재 공간, 화물 적재 공간에 차실을 설치한 다음에 승강구를 설치해서 3점식 안전띠를 확보를 할 경우 그 다음에 튜닝에 제작된 안전기준에 적용이 된다면 6인승까지 승차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승차 정원 증가 허용 기준에 대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55조 2항인데요. 가항은 현행과 같고 나항 차대 및 제작자의 동일한 자동차 범위 안에서 승차 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을 증가시킬 경우 그 밖에 적용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항 법 제29조 3항에 따른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하여 총중량 범위 안에서 승차 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이다. 이렇게 개정이 된 사항이고요. 네, 다음으로는 승차 정원 증가 허용 기준에 대한 세부 기준이 개정이 됩니다. 차체 및 차대에서는 신설된 부분이 적재 공간이 운전석과 개방된 구조로서 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여 하나의 차실로 허용한다. 이 뜻이 뭐냐면 스타렉스 3벤 같은 경우에는 뒤에 격벽이 있죠. 격벽 뒤에 좌석을 설치한 다음에 격벽을 제거하고 운전석과 운전석 뒤에 새로 신설된 좌석 사이에 소통이 가능하도록 제작을 하면 그게 하나의 차실로 허용이 된다 라는 뜻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승차장치에 대한 얘기인데요. 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승차정원을 늘릴 경우 성능시험 대행자로부터 좌석 및 안전띠 등에 따른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 강도시험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캠핑카 안전성 확보 방안 중에 캠핑카 차체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행은 동형 동급 제한만 인정을 했었는데요. 향후 추진 계획은 차체 크기의 기준을 안전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적용하고 있고요. 길이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정하고 있는 후단 오버행 허용기준, 그 다음에 너비는 2.5m로 최대 안전 경사각도 시험, 그 다음에 높이는 4m 이내의 최대 안전 경사각도 시험을 기준으로 바뀔 예정이고요. 트럭 캠퍼도 동일한 조건의 튜닝이 허용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캠핑카 안전성 확보 방안인데요. 간접 시계장치 시계 범위 기준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거울을 이용한 간접 시계장치는 별도 5와 6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고 별표 5의 7 시계 범위에 적합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트럭 캠퍼 관리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트럭 캠퍼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인식이 됐죠. 그 매스컴에도 진행이 됐고, 캠퍼를 상당히 넓게, 높게, 크게 제작이 된 부분 때문에 휘청거리면서 운행하는 부분, 안전성 문제가 대두됐던 점이 있었습니다. 트럭 캠퍼 해외 현황을 보시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리형 트럭 캠퍼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자유롭게 규정이 없이 사용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한 규정은 없는 대신에 일체형 캠퍼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은 선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개조를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경영 화물 자동차를 주로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캠퍼의 관리 개선 사항인데요. 캠퍼의 정의가 신설이 됐습니다. 캠퍼란 화물 자동차를 캠핑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 적재 장치에 설치하는 고정형 또는 분리형 부착물을 말한다. 다목적 사용을 감안하여 차체와 일체형, 분리형 형태로 튜닝이 허용되고요. 일체형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이 부착되어야 되고, 분리형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늘어났을 경우 부착되어야 되고, 분리형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트럭 캠퍼가 안전기준 범위 내에서 튜닝이 허용될 경우 기대효과인데요. 우리나라는 6,500여 대의 캠핑카 유저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캠핑카에 트럭 캠퍼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튜닝 질서의 안전화, 건전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가 있을 예정이고요. 캠핑카의 트럭 캠퍼란이 신설됨에 따라 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 규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분리형 트럭 캠퍼에 대한 고정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입니다. 차체 4개소 이상 체결을 해야 되고요. 자동차 컨테이너 고정용 체결고리 KSD 3008이나 공인시험 기관에서 채택해 안전성을 입증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체결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분리형과 일체형 트럭 캠퍼 관리 방안입니다. 일체형 트럭 캠퍼는 차종은 특수자동차, 차체 크기는 안전기준, 고정 방식은 4개소 이상 턴버클로 고정해야 되고요. 단점은 차종 변경이 되어서 화물 자동차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튜닝 완료 후 번호판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분리형 트럭 캠퍼의 차종은 화물차로 분류가 되고요. 차체 크기는 안전기준에 적용이 되고, 고정 방식은 동일하며 화물차의 다목적 기능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차체 길이가 증가할 경우 번호판 및 등화 장치를 하도록 관리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캠핑용 자동차 법규 등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용 자동차의 차종 분류 관련해서 2002년 5월 24일 이전에는 캠핑용 자동차에 차종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캠핑용 자동차는 캠핑 트레일러와 승합 자동차로 분류가 됐고요. 캠핑 트레일러는 승합차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관리 현행법상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승합 자동차는 11인승 이상이 승합 자동차죠. 그 중에 다항,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 캠핑용 트레일러가 승합 자동차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캠핑 트레일러의 경우 승차 정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승합으로 분류되어는 모순이 지금 현재 되고 있고요. 화물자동차 차체로 캠핑카 제작이 불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화물자동차 차체로 제작되는 캠핑카 유사한 2등 업무차가 현재 양산이 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 2020년 2월 28일 시행할 법령으로는 다항이 삭제됩니다.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가 삭제되고요. 조정식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고, 발의 내용은 올바른 캠핑용 자동차 이용 환경을 만들고자 다항을 삭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캠핑용 자동차 차종 분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2002년 5월 이전에는 아무 차나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했고요. 법령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 5월 24일부터 2020년 2월 27일까지는 승합차로만 캠핑카로 구조 변경이 될 예정이고요. 2020년 2월 28일 이후에는 승용차, 승합차, 특수차 모두 캠핑카로 구조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안전기준 적용 항목은 승용차가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승합차, 화물차 순으로 안전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캠핑용 자동차 차종 분류 관련된 사항인데요. 현재 제작되고 있는 특수자동차 이동 업무용 차량은 내년 2월 28일 이후에는 특수자동차 캠핑용 자동차로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개별 소비세가 붙는데요. 100불에 5만큼 개별 소비세가 납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캠핑용 트레일러나 특수 캠핑용 자동차는 현행 기준상 렌트가 불가능하고요. 모든 캠핑용 자동차는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게끔 바뀔 예정입니다. 즉 캠핑용 트레일러도 차고지가 필요하도록 법이 바뀔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럽 캠핑카 자동차의 정의를 한번 보았는데요. 이름은 모토카라반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좌석과 테이블, 취침 공간, 조리시설, 수납 공간이 포함이 되어 있는 캠핑카를 캠핑용 자동차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국 캠핑용 자동차의 정의를 들여다보았는데요. 모터홈이란 일시적인 주거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숙박, 조리, 냉장고 및 아이스박스, 화장실 난방 및 에어컨, 식수 공급 시스템, 수도꼭지, 싱크대, 별도의 110V, 220V 전원 공급 장치 및 프로판 중 최소한 4가지를 갖춘 다목적 승객용 자동차를 캠핑용 자동차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캠핑카용 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들여다보았는데요. 차 실내에 거주하며 캠프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로 승차정원 3분의 1 이상, 성인 2명 이상 취침하는 공간이 기본 설치가 돼야 되고요. 수도장치, 조리대, 통기가 충분히 확보된 가열기구가 설치된 차량을 캠핑용 자동차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 어떻게 캠핑용 자동차에 정의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마련되지 않아 현재 신설 중에 있는 것 같고요. 2010년 9월 17일날 국토교통부에서 회신한 내용은 차 실내에 거주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야외 캠핑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자동차로 판단된다. 가 취침, 취사, 세면 등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승차 정원은 차 실내에서 취침할 수 있는 인원 이내에 허용하며 취침 공간은 1인당 1.8m, 너비 0.5m 이상의 연속된 평면을 갖춰야 하고 취사장치 등 캠핑용 설비 등을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되며 오폐수 수거 장치가 갖추어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2조인데요. 캠핑용 자동차는 야외 캠핑에 적합하도록 2개 이상 설치를 하면 캠핑용 자동차로 분류를 하고 6명까지 승차 인원이 늘릴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화물자동차 싱글캡 3인승을 가지고 이동식 업무 차량으로 구조 변경을 했을 경우 3인 탑승까지만 됐었는데 향후에는 캠핑카로 구조 변경할 경우 그림과 같이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취침 시설에 대한 안내인데요. 기존에는 1인당 1800에 500으로 제작을 했었는데요. 향후에는 1700에 500 또는 8500 제곱센티미터로 제작을 해도 캠핑카로 승인이 나고요. 승차 정원의 3분의 1만 설치를 해도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캠핑용 자동차 안전기준이 신설이 됩니다. 탈출구를 신설을 해야 되는데요. 장소는 차실과 캠핑 공간 사이 내지는 출입문과 멀리 떨어진 반대편에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탈출구의 사이즈는 450에 550, 타원체일 경우에는 610에 432,
창문을 포함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안전기준이 신설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캠핑카용 자동차 안전기준 신설이 되는 예시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추가적으로 진행될 안전기준 신설은 캠핑 공간에 설치된 수납함을 운행 중에 열림을 방지하도록 걸쇠 장치를 설치하도록 안전기준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안전연구원 인증검사처에서 시행한 2020년 2월 28일 시행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토대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특수자동차 이동식 업무 차량에서 특수자동차 캠핑용 자동차로 명칭이 바뀌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 개별 서비스의 100분의 5가 고지가 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트럭 캠퍼가 캠핑카 종류에 포함되어 합법적으로 제작 및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점, 네 번째로 3인승 차량도 6인승까지 탑승 인원이 늘어난다는 점, 마지막으로 제일 큰 부분은 모든 차종을 가지고 캠핑카로 구조 변경이 된다는 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동식 업무 차량은 해외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캠핑카로 구조 변경이 되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고요. 그리고 모든 중고차로 가능해진다는 점에 저렴하게 캠핑카로 구변할 수 있고, 자작 캠핑카로도 많이 제작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신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한 영상은 확정안이 아닌 진행되어지고 있는 법안에 대한 예시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 최종안이 나오게 되면 다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캠핑카 팀에는 보다 정확한 정보, 캠핑카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